돈이 많으면 요트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 요트를 타고 낚시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는 그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여가 활동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돈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선택의 자유를 준다. 첫 번째로 돈이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낚시를 하려면 요트를 살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필요하죠. 만약 여유가 없다면 일상 속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니 바다에서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50대 초반에 은퇴했는데 젊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노력했어요.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투자도 했죠. 그는 은퇴 후 요트를 구입해 주말마다 낚시를 즐기고 있어요. 바다 위에서 맞는 아침 햇살, 그리고 그곳에서의 고요함이 그에게는 인생 최고의 휴식이라고 하더군요. 돈이 주는 이 자유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2. 경험의 질을 높여준다. 두 번째 사례는 돈이 경험의 질을 크게 높여준다는 점입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트에서의 낚시는 육지에서의 낚시와는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고요한 바다 위에서의 낚시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건 바로 돈 덕분이죠. 한 번은 어느 사업가가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낚시를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이 성공하면서 바다에서의 낚시를 경험하게 되었대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싶었던 낚시는 이거였구나 하면서요. 요트에서 낚시하는 그 기분, 넓은 바다 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은 오로지 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죠. 낚시는 낚시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3.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준다. 세 번째로는 돈이 인간관계를 넓혀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요트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다른 요트 소유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하다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인생의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죠. 한 CEO는 요트 커뮤니티를 통해 억만장자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낚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업 아이디어를 나눴고 그걸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죠. 낚시는 그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주었고 그 인연이 결국 더 큰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결론. 낚시라는 단순한 활동을 통해서도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낚시를 하며 바다 위에서의 평온함을 만끽하는 그 순간, 선택의 자유와 경험의 질,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요트에서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돈이 주는 가치를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요트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단순히 일하고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그 과정에서 시간, 에너지, 인간관계 등 다양한 자원을 희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3가지 측면에서 그 대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 시간이라는 대가. 가장 큰 대가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일을 많이 해야 하고 이는 곧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죠. 친구들이나 가족과 보내야 할 시간도 자신을 위한 시간도 희생될 수 있어요. 저는 한 CEO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20대부터 40대까지 밤낮 없이 일했어요. 모든 시간을 자신의 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주말은 물론 휴가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결국 50대가 되어
성공했지만 그때서야 그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단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었죠. 2. 스트레스와 건강. 스트레스와 건강도 엄청난 대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기 건강을 무시하게 되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체력 저하,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공한 사업가는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결과적으로 그는 50대 초반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그때서야 일을 줄이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3. 인간관계의 희생.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도 일정한 희생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일과 성공에 몰두하다 보면 친구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젊었을 때 사업에 집중하느라 가족과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어느새 가족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죠. 특히 자녀들이 자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돈을 버는 동안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진 셈이죠. 결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선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대가로 지불해야 할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론 이를 잘 조절하고 균형을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대가는 예상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요트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번다면 분명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동시에 자신을 위한 시간,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것이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특히 지나친 소비 문화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돈보다 시간과 정신적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이런 삶은 돈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 적은 소득 안에서도 만족을 찾으려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의 이점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삶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삶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몰두하지 않고 그저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루에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 친구,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얻는 고수입을 포기하고 소도시로 이주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적당히 벌고 소박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돈은 적지만 스트레스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만족감을 느끼더군요.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일상 속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2. 소비의 가치 재정립. 적게 벌면 자연스럽게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긍정적이에요. 저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입이 적은 대신 모든 물건을 심사숙고해서 구매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사지 않아요. 그의 집은 깔끔하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이렇게 소비를 줄이면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소비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게 되죠. 3. 의존에서 벗어난 자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물질적 의존에서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높은 수입을 유지하려면 일에 얽매이게 되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적게 버는 삶에서는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관에 따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친구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달 적당한 수입을 벌지만 물질적 욕심을 버리면서 큰 빚도 없고 큰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쫓기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이처럼 물질적 의존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전과 한계. 그러나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에도 도전은 존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은 쉽게 줄일 수 없는 부분이죠. 또한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이나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도전 속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결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시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진정한 만족을 찾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도전도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빠른 자유를 가져다 준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치열한 사회에서 벗어나 좀 더 단순하고 느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적게 벌면 당연히 덜 쓰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은 우리가 돈에 얽매이지 않고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구어체로 이야기해 보면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이 더 빠르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자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그 돈은 결국 더 많은 물건을 사거나 더 좋은 집에 살거나 더 멋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쓰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지요. 만약 적게 벌면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되니까 그만큼 여유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과감하게 사직하고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했어요. 처음엔 모두가 그를 말렸죠.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면 도대체 뭐하고 살 거냐? 며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행복해졌습니다. 농촌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필요한 물건도 최소한으로 구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친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이제는 일에 묶여 살지 않고 자기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만끽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더 적게 벌면 더 적게 일하고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돈이 아닌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없는 생활. 다음으로는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하면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또 다른 친구는 아주 고수익을 받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매일 스트레스와 피로로 힘들어했어요. 그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나중에 돈은 쌓이겠지만 정작 나 자신은 망가질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소규모의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입은 대폭 줄었지만 그 친구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정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은 거의 안 해. 필요한 만큼만 벌고 그에 맞춰 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져. 이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가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3.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 마지막으로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찾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은 물건을 사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용하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누리는 여유입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부는 처음에는 대도시에서 큰 집과 고급 차를 소유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줄이고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과 관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되었다고 해요. 이 부부는 이제는 매일 저녁을 함께 요리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된 거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결론.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우리에게 빠른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대신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삶의 방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진정한 만족을 찾게 해주며 무엇보다도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원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을 선택하면 돈에 묶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놓치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삶은 그 자유를 가장 빠르고 단순하게 얻을 수 있는 길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